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택시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택시가 한국이랑 일본에서는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택시 타는 건데 무슨 문화 충격까지냐고요? 글쎄요, 이게 단순히 사람 실어 나르는 걸 넘어서 그 나라의 사회, 문화까지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거든요. 요금? 당연히 다르죠. 서비스 방식? 이것도 완전 달라요. 심지어 문 여는 방식까지 다르다니까요.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4.5배. 이게 뭐냐면 바로 한국과 일본의 택시 요금 차이입니다. 네, 무려 4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일본이 비싸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숫자 하나가 두 나라에서 택시라는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요금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지갑에 또 택시를 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이 그래프를 보면 그냥 딱 감이 오죠. 일본에서 택시 타고 1km를 가면요, 3.26달러. 거의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에요. 근데 한국은 같은 거리를 가는데 0.70달러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4.5배,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택시는 뭐랄까 약간 특별한 날에 타는 것, 짐이 진짜 많거나 막차가 끊겼거나 정말 급할 때 큰맘 먹고 타는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느낌이에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물론 싸진 않지만 그래도 좀 피곤한데 탈까? 하고 일상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차에 한번 직접 타볼까요? 요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다른 게 바로 택시 안에서의 경험입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요. 이거 일본 택시 타보신 분들은 다 아는 상징적인 거죠. 승객이 택시 쪽으로 걸어가면 기사님이 안에서 쓱 하고 문을 열어줘요. 자동으로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무심코 문을 열려고 손을 대면 오히려 기사님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 택시의 독특한 서비스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완전 실용주의죠? 그냥 우리가 직접 문 열고 타고 내릴 때 닫고 뭐 그런 격식보다는 일단 목적지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택시 안 분위기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본 택시는 딱 타면 와, 기사님은 보통 정장 차림에 시트에는 새하얀 커버가 씌워져 있고 정말 조용하고 정중해요. 진짜 무슨 개인 기사님 차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 반면에 한국 택시는 훨씬 다채롭죠. 막 친근하게 말 걸어주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또 그냥 묵묵히 운전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랄까 좀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물론 그만큼 서비스가 복불복일 때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택시를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돈을 내는지. 여기서는 두 나라의 디지털 격차가 확 드러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한국은 이제 완전히 앱의 나라가 됐죠. 솔직히 요즘 카카오티 같은 앱 없으면 택시 잡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 전통적인 방식이 아주 잘 살아있어요. 물론 앱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역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택시를 타거나 길에서 손 흔들어서 잡는 거, 이게 여전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라는 거죠. 이게 특히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신세계나 다름없어요. 말이 안 통해도 앱으로 목적지 찍고 예상 요금까지 다 뜨고 결제는 알아서 되니까요. 여행의 난이도가 확 내려가는 거죠. 다들 카카오티 덕분에 여행이 너무 편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일본이 마냥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택시 잡는 건 좀 전통적일지 몰라도 결제 시스템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바뀌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현금만 가능합니다 하는 택시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 도쿄에선 거의 100%? 신용카드, 교통카드, QR 결제까지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예요. 자,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바로 택시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도 두 나라의 생각은 꽤 다릅니다. 일본 택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비싸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요금이 비싼 건 맞지만 뭐 바가지를 쓴다거나 일부러 돌아간다거나
범죄에 대한 걱정, 이런 건 거의 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인 믿음이 아주 단단하게 깔려 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 미묘하죠. 물론 대부분은 안전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맞아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 나오는 안 좋은 사건들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난폭운전이나 금요일 밤에 단거리 간다고 하면 승차 거부 당하는 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이 모든 차이점들을 쫙 모아보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바로 택시라는 존재가 두 나라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을 딱 짚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 택시는 바퀴 달린 집사예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완벽하게 정중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보장받고 싶을 때 부르는 프리미엄 서비스죠. 반면에 한국 택시는 내가 원할 때 오는 지하철 같은 느낌이에요.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워주는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가성비 좋은 이동수단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특히 일본의 지방으로 가면 택시의 역할이 또 달라져요. 버스도 잘 안 다니는 그런 소도시나 시골에서는요, 이 택시가 어르신들의 유일한 발이 되어주는 말 그대로 생명선 같은 아주 중요한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요금, 서비스, 디지털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이미지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택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죠. 한쪽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다른 한쪽은 대중적인 효율성을 향해 달려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본식의 완벽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한국식의 압도적인 디지털 효율성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요? 미래의 택시는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